네, 여의도 클라스입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늘 하루 진행을 좀 맡게 된 박수연입니다.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 일본과 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갔다 그러고 석가탄신일인데 시장을 볼 수가 없어서 참 아쉽다 하셨던 분들 오늘 코스피의 호기로운 상승에 정말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주의 출발은 긍정적으로 끊어줬는데 이번 주 안정적으로 차트 우상향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일본 증시, 대만 증시 쉬어갔지만 월요일까지만 해도 처음으로 6만 5천 선 일본 증시는 돌파를 했다 그러고 TSMC의 질주에 힘입어서 대만 증시는 인도 시장을 제쳤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쉬어갔던 만큼 오늘 코스피는 또 장중에 3%대까지 올라가 주면서 8,100선까지 돌파를 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건 내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삼성전자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결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투표율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가결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는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갈등도 문제가 되겠고요. 또 주주들의 반발까지 남아있는 숙제로 있습니다. 반도체주 글로벌적으로는 좀 증시 자체가 안정화되는 흐름들이 주말 사이에 그리고 월요일장에 오늘까지도 온기로 좀 이어졌는데 이번 주 남아있는 시간 저희 반도체 쪽은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지 글로벌 증시와 함께 매크로적인 이슈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전닉스 2배 레버리지 내일부터 본격 출범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처음 들어가게 되는 만큼 이 음해복리 조금은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을 상당히 담고 있는 EWY는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 내일 출시가 되게 될 이 레버리지 쪽은 반도체 안에서 어떤 변동성을 키우게 될까요? 다양한 고민점들, 투자 포인트들 오늘 싹 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본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달의 위원 그리고 박태준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 처음 뵙는 분들이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새로운 얼굴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아직 또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일단 증시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반도체 레버리지 얘기들도 있고 삼전닉스 지금 신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적인 면도 저희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수급적인 면 그리고 매크로적인 이슈들을 좀 봤을 때 삼전닉스 앞으로의 반도체 향방 어떻게 기대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연휴 동안 이란 사태에 대한 이런 종전 협상들이 급물살을 타면서 사실 그 유가가 국제 유가가 좀 진정이 되고 증시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났죠. 원달러 환율이 아직 굉장히 높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종전이 이란 그 전쟁에 대한 종전이 현실화된다라면 현화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이 바라보는 국내 증시는 이익 모멘텀에 또 환차익 모멘텀까지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 코스피 예상 순이익이 689조이죠. 2027년에는 853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자, 따라서 국내 증시가 2027년 수익이익을 선반영하고 코스피 평균 PER 10배를 적용하게 될 경우 올해 연말 코스피의 시가총액은 약 8,500조 그리고 지수로 환산할 경우 10,000포인트가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일본의 멀티플이 16배고 또 대만의 멀티플이 20배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한다라면 코스피의 멀티플 10배 또한 무리수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국내 증시가 올해 안에 10,000포인트를 돌파를 할 경우에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주도 섹터인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세 추정 전략을 유지해 주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와 더불어서 제가 최근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섹터가 바로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한 피지컬 AI 섹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증시로의 머니무브의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또 증권주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삼성전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내내 제가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파업 이슈로 잠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듯 했지만 이제 파업 이슈가 해소되고 이란 사태의 종전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금일 다시 한번 차트를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를 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5월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디램 수출 단가 또한 구조적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되죠. 다음 주에는 컴퓨텍스 개막 전날 엔비디아의 젠스랑 CEO의 또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2027년 컨센서스 기준 포워드 PER이 5.4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TSMC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와 동등한 2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PER 10배까지는 보고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추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대차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레거시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피지컬 AI 기업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지수 조정 시에 제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추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차트 보시면 최근에 지수 조정 시에 21선까지 밀려가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다시 아래꼬리 달고 반등 흐름. 현재 지수세 반등 상황에서도 반도체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하반기 일정 모멘텀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 27일 로보틱스 서밋 2026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정 모멘텀까지 함께 볼 수가 있고, 또 현대차라든가 또 보선 다이나믹스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현대차, 삼성전자 긍정적인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밸류 TSMC와 비교를 했을 때 여전히 싸다. 적어도 10배까지는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반도체가 워낙 뜨겁게 오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스멀스멀 아주 조용하게 오르는 게 또 피지컬 AI 쪽의 현대차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중권주까지 같이 가미해서 살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박태준 위원님께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에서는 케빈 워시 시대가 개막을 했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에서는 또 신영송 총재가 처음으로 함께 주재하게 될 금통위가 열립니다. 물가 지표까지도 확인을 해야 할 이번 주가 될 텐데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공교롭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또 중앙은행의 수장이 또 교체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목요일이죠.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신현성 하는 총재가 처음으로 이제 주재를 하는 그런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뭐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 채권 전문가들의 99%는 금리 동결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체크해야 할 문제는 뭐 금리에 대한 결정 부분보다 추가 금리 인상 관련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한번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뭐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좀 진행을 했다가 작년 7월부터였었죠. 7번 연속 지금 금리 동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목요일 날 금리 동결이 된다면 8번 연속 금리 동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3월 달에 이란 사태가 터지면서 이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좀 보여줌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조심스럽게 금리 인상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도
인하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살짝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이번 빠르면 7월 내지는 8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또 25bp 정도의 어떤 인상 가능성을 좀 예고를 하고 있고 많게는 연말이죠. 11월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25bp 정도를 인상을 하면서 결국 3% 기준금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율이라든가 또 최근에 반도체 경기 호조세를 보여줌에 따라서 금리를 일부 좀 인상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은 증시가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승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반도체 경기를 통해서 1분기 GDP 성장률 자체가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뭐 경제 성장에 어떤 크게 위배되지 않는 그런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1회나 2회 정도 연내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수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융업종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실 은행 또 특히나 이제 증시가 고공행진을 보여줌에 따라서 증권주에 대한 관심은 높았습니다만은 보험주들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좀 언급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를 말씀 좀 드립니다. 특히나 삼성생명이라든가 삼성화재 같은 이런 대형급 이런 보험 관련주들이 특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또 지분도 갖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삼성생명부터 차트의 흐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향 한지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4.5%의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상승 흐름이 깨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삼성전자의 지분을 약 8.5%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지분 평가이익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삼성생명법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분을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일단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서 대표적으로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화재주와 또 생명보험 관련 종목군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우상향하는 추세를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시장의 흐름, 금리 인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단행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금융주 중에서도 다소 조금 가려져 있는 증권이나 은행에 비해서 좀 가려져 있는 보험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 필요해 보인다. 그 중에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우리가 하반기에 한번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오히려 보험주 쪽으로 눈길을 돌려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좀 금리 여부에 따라서 환율도 금리 앞으로의 채권 시장도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소나기가 온다면 비를 좀 피해보는 전략으로 보험주에도 눈길을 한번 열어봐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저희가 봐야 할 건 앞서서 이야기를 나눴던 반도체 2배 레버리지 ETF 출시일 것 같습니다. 내일 대거 출범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최근 시장만 보면 떨어질 때 담는 게 맞았구나 이렇게 좀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특히 노무라증권에서는 삼성전자 59만 원 그리고 400만 닉스까지도 갈 수 있다. 이 LTA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리레이팅도 필요하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끌어올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20% 하락하고 그 다음에 20% 오른다고 해서 똑같은 가격대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투자는 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는 레버리지의 민족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국내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사랑 대단했었죠. 영국 증시에 상장된 테슬라 3배 ETF에 대한민국의 서학개미 비중이 압도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개별 종목을 2배로 추종하는 ETF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홍콩 시장을 활용을 해왔었죠.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요, 국내 투자자의 홍콩 주식 보관 금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에 대한 2배 ETF 보관 금액이 2,6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홍콩에 상장된 SK하이닉스 ETF의 경우에는요, 전 세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자, 따라서 이번 레버리지 ETF 상장으로 해외로 유출되던 자금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을 거고요. 투자자들은 환전 비용이라든가 수수료 그리고 또 해외 세금 등의 부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죠. 또한 단기 자금이 레버리지 ETF로 몰려들면서 변동성이 극다화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개별 종목 ETF가 아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된 레버리지 ETF가 다수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버리지 ETF는 단기 방향성 투자 수단이죠. 삼성전자가 한 달 동안 50%가 올랐다고 해서 레버리지 ETF가 100% 상승하는 것은 아니죠. 레버리지 ETF는 음의 복리 효과로 주가가 횡보를 할 경우에는 손실이 확대되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일 출시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의 경우에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명확한 촉매가 있을 경우에 단기 트레이딩 수단으로 좀 활용을 하시고요. 포트폴리오 비중이 10%는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또 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ETF, 2배 ETF 쪽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지만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외에도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먼저 제닉스 로보틱스를 보고 가자면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레이저 가이드 방식의 무인 운반차 국산화에 성공한 기술력 있는 기업이고 또 현대차 보선 다이내믹스 미국 상장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스마트 팩토리 공정용 스토커를 70%를 공급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 차트 보시면 최근에 제가 본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수급이 들어왔지만 시세를 아직 분출하지 않았다라고 또 말씀드린 종목이 있죠. 금일 최근에 매물대를 돌파하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K네트워크스. 금일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비핵심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이 자금을 통해서 AI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국내 AI 선도 기업인 업스테이지, 잘 알고 계신 업스테이지에 지분 투자를 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바로 보시면 점심방송 달달한 10분을 통해서 관심주로 들이면서 금일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내일 추가 상승 노려보실 수 있겠고요.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여러분들이 조정 구간을 통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두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닉스 로보틱스 그리고 오늘 또 상한가 보여줬었던 SK네트워크스까지 개별 종목도 지켜봐야 할 종목들 받아봤고요. 확실히 레버리지 상품은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내 포트폴리오의 한 10% 정도의 안팎으로 유지를 해보자 이렇게 방향성 있는 투자로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태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전 닉스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2배 ETF 출시하게 될 때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치고 나갔잖아요. 이런 레버리지 측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 반도체 투톱의 주가 향방은 어떻게 기대를 해보는 게 좋을지요? 우선 유동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호재거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교육을 2시간, 기존 ETF 투자자보다 1시간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만 명이 넘는 투자들이 사전 예약을 했다라고 하죠. 역대급 흥행이 예상이 된다. 자, 일단 일단 ETF 관련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사실 ETF의 상장 지수 펀드를 또 ETF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ETF가 아니죠. 단일 종목이기 때문에 펀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품 구조상으로 봤을 때 ETF와 이제 동일한 어떠한 포지션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는 사실 ETF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개인 투자들이 제가 아는 또 많은 개인 투자들도 많은 관심 좀 갖고 있고 무조건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ETF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을 오히려 이제 본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음의 복리 효과라든가 주가가 계속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지 않고 또 옆으로 또 횡보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이 본주보다의 어떤 이익률 면에서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고요. 또 레버리지가 2배라는 것이 올라갈 때는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지만 만약에 반대의 경우는 큰 폭의 또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가 100으로 출발했을 때 보통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는 30%죠. 그래서 130이 되고 거기서 만약에 하한가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100이 아니죠. 91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ETF 레버리지를 했을 때는 100에서 출발했을 때 상한가 기록했을 때 160이 되죠. 근데 160에서 또 하한가를 맞게 되면 64까지 내려가는 그런 어떤 수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감안하고 만약에 파생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았던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꼼꼼히 따지고 우리가 ETF 이 레버리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초보자분들이라고 한다면 가급적 이 레버리지보다는 본주에 좀 투자를 하시는 거, 매매보다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면 약간 뭐 해지 차원으로 해보는 것이 좋고 뭐 투기적인 어떤 접근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올랐지만 왜 지금도 매력적이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요, 예전에 10만 원 미만 때부터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신고가를 경신할 때마다 탄력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상황이었죠. 지금 49만 원까지 목표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디가 최종 목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계속 상향 수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상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400만 원까지 목표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200만 원을 일단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새롭게 다시 한번 시세를 출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글쎄요, 조금 이따 ASC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SK하이닉스도 아직 갈 길이 멀었다. ETF도 좋지만 이 본주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워낙 수급을 모아가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타도 돼요? 지금은 늦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레버리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용기가 나오게 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음해복리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접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화면 통해서 지금까지의 내용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클래스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저희 다시 돌아올게요. 네,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신중한 전략들 클래스 있게 조금씩 하나씩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리 위원님의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위원님, 사막 콘덴서가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늘 와 상한가를 시원하게 기록을 해줬는데 확실히 MLCC에 대한 테마를 오늘 가장 직격탄으로 제대로 받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목표가 대비해서도 최고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좀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새롭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막 콘덴서가 최근에 MLCC 관련주로 시장에 선봉에 서 있는 종목이죠. 제가 사막 콘덴서를 말씀을 드릴 때 AI 서버용 MLCC 수요 확대 기대감으로 또 이 성장성에 대해서 업황 개선 기대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은 또 새롭게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또 MLCC 관련주들이 두각을 나타냈죠.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본방송 시청하시면서 또 제가 목표가를 상향해 드렸는데 목표가를 또 이거를 만에 가뿐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금일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흐름 나와주면서 또 달달한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동종목은 목표가를 다시 한번 상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를 안착할 때 굉장히 강하게 안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고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상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5만 원까지 상향으로 저희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저희 앞서서도 피지컬 AI, 현대차, 로봇 쪽 한번 집중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현대오토웨버 저희 받고 나서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관의 수급도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인 이 종목 마찬가지로 목표가 더 높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자리에서 현대오토웨버의 접근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도 제가 그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해서 본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일정 모멘텀도 있습니다. 5월 27일에 로보틱스 서밋 2026 일정 모멘텀이 있고요. 또 하반기에 또 일정 모멘텀까지 우리가 주목을 한다라면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추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차트 보시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로봇 운영 시스템 통합을 맡는 그러한 기업이거든요. 동종목 지금 최근에 21선을 지지해주고 반등해주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제가 목표가를 2차로 70만 원으로 상향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70만 원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70만 원까지 홀딩하시면서 추가 수익 챙겨가시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70 찍고 그 이후에 또 새로운 길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태준 위원님 종목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삼성물산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삼성물산도 저희 받고 난 이후로 차트 우상향 그려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또 이란과 미국 사이에 이 종전 기대감이 주말 사이에 엄청 뜨겁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건설 쪽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삼성물산 지금 자리에서는 저희 어떤 전략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난주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삼성그룹 전체 내 지주회사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장점으로 좀 많이 강조를 좀 해드렸습니다. 조정을 잘 받고 지난주부터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좀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역사적 신고를 돌파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상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목표가 50만 원 여전히 유효하다. 또 재건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본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48만 원까지 갔었습니다만 여전히 50만 원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긍정적인 자리로 여전히 의견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SK하이닉스예요. 일단 내일 또 2배 레버리지가 나오게 되면 더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외 레딧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에서도 이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400만 닉스 전망까지 나온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지금 들어가도 이 진입 구간 나쁘지 않은 자리인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그러나 이 본격적인 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도 되냐라는 얘기에 좀 확실하게 대답을 못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한 6% 가까운 또 상승을 보여주면서 200만 원 훌쩍 넘은 걸로 봐서는 여전히 우리가 매수를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가 저점인지 여기가 고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특히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를 줄이면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라고 한다면 외국계 증권사에 400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를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후로 목표가를 좀 상향시켜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00만 원 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250만 원까지 대거 목표치를 대폭으로 좀 상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상향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해외 ADR 상장에 대한 또 기대감까지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면 아직도 200만 원 정도 때면은 저렴하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이 아닌 투자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SK하이닉스 막 20만 닉스였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200만 닉스도 싼 구간까지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실적 우상향 그 펀더멘털에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주가 상승까지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새로운 종목들 클래스 있는 전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래 위원님의 오늘 준비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HL 만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자동차 부품 기업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율주행의 핵심인 조향 그리고 제동 솔루션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기술은 테슬라나 삼성전자의 이러한 로봇 프로젝트에서도 필수 요소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특히 보선 다이나믹스의 액추에이터 밸류체인 중 하나로 피지컬 AI로 인한 멀티플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동종목 최근에 55,000원을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라면 달달한 또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또 수익을 드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목표가는 일단 74,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 5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피지컬 AI 쪽의 수혜주 HL만도 가격 전략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태준 위원님의 종목도 한번 공개해 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삼성그룹 내에 시스템 통합업체, 또 우리가 클라우드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그룹사의 물류 통합 플랫폼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종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고 있는 물류 업체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오픈 AI IPO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AI 소프트웨어 쪽에 또 우리가 또 수혜로 이 종목을 또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조 5천억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최종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 등 기술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자신감 있게 또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주목해봐야 될 거는 기술적인 흐름인데요. 작년 6월 달부터 19만 5천 원 선의 이 저항을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19만 6천 원대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신고가 돌파 매매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종목은 지금 20만 원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목표가 일단 25만 원까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선절매 가격 15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AI와의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 계열사 안에서의 삼성 SDS 가격 전략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좀 오늘 이다래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어질까요? 시간은 8시 30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잠시 후부터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사막 콘덴서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먼저 시장에서 MLCC 관련주로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또 금일 상한가에 안착한 이후 150%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리 테마를 선점하고 미리 종목을 선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계좌를 더욱더 달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달달한 테마 또 달달한 종목 함께 할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공개방송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이제는 조금 수급이 다른 중소형주 쪽으로도 이렇게 퍼지는 듯한 분위기가 또 연출되고 있는 이번 주 장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 사막 콘덴서 같은 활약을 할 만한 개별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무료 공개 방송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태준 위원 그리고 이다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힘차게 활약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국민성장펀드가 출시되면서 오늘 또 코스닥에서도 온기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 나타났는데 오늘은 또 아우보다 형이 더 치고 나가는 강한 장세였죠. 하지만 코스피 안에서 또 시총 상위주들을 살펴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반도체 투톱만 달린 게 아닙니다. 이 삼성전기도 오늘 17%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LG이노텍도 더 이상 LG이노텍이 아닌 것 같아요.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확실히 전자 기판 쪽으로도 뭔가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었던 오늘입니다. 자, 이럴 때 저희 투자 전략들 함께 공유를 해봐야 될 분들이 있겠죠. 오늘 김도영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 오늘 강의 정말 열심히 들으러 왔거든요. 네. 이 강의가 정말 질이 좋다고 제가 그렇게 뒤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기대를 잔뜩 하고 왔습니다. 네. 특히 시장의 분위기가 또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알찬 강의 귀 쫑긋하고 들어볼 테니까요. 네. 오늘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럭키세븐 김도형 어드바이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다음 대장은 반도체이다. 물려도 반도체 쪽에 지금 집중도를 높이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 자, 오늘도 반도체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자, 럭키세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대덕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친구들이 왜 신고가 돌파가 나타났는지 어설프게 코스닥 시장으로 대응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한 실적이 꼽히는 압도적인 실적으로 시장의 대장 쪽에 집중도를 높이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또 한 번 격변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글로벌 CPU의 성장 모멘텀이 라고 하는 게 나타났죠.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의 GPU라고 하는 친구가 AI 시장에 대한 가속화를 이끌어들이면서 성장 속도를 더욱더 확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엔비디아의 GPU, 우리가 많이 들었던 H100, B100, 루빈 칩셋, 베라 루빈, 그다음에 파인만 칩셋, 여러 가지 칩셋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이 칩셋의 구조 자체가 GPU 두 개와 CPU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감싸고 있는 게 HBM이에요. HBM. 그런데 갑자기 지금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CPU라는 거예요. CPU. 이제는 GPU에 대한 속도뿐만 아니라 CPU까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엔비디아는 그동안에 묶어서 팔기만 했던 이 CPU를 이제는 개별적인 납품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핵심 5선을 잡아야 되는, 제가 지금 절대로 팔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이 5총사들에 대한 움직임.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급등 나오고 VI 간 종목도 정말 많죠.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어떤 것인가. 압도적인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계좌에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집중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CPU 주변에 병목 부품이 가치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 잠깐 비켜드릴게요. 캡처하실 분들은 캡처를 딱 하시고, 삼성전자는 보시면 소캠2라고 하는 게 지금 주력 제품이에요. 엔비디아의 지금 루빈 칩셋부터 들어가죠. 거기에 들어가는 게 LPDDR이에요. 삼성전자가 진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HBM과 파운드리라고 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지금 글로벌 HBM의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SK하이닉스다라고 한다면 제일 앞단에 HBM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캠2가 들어갈 것입니다.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세 개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FCBGA라고 하는 이 최첨단 기판에 대한 니즈를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여기서 CPU에 왜 갑자기 FCBGA가 더욱더
주목되고 부각되는가라고 한다면 이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확대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왜 지금 CPU에 대한 것이 중요도를 높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GPU의 단기적인 병렬에 대한 연산에서 이제 작업에 대한 속도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선 CPU에 대한 도움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AI에서 진짜 인공지능인 AGI로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변화 포인트에 우리는 CPU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죠. 자, 기술적인 측면 여러 가지 얘기들 정말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포인트에 다 나왔어요. 소캠2, 심텍과 TLB. 오늘 TLB 신고가 돌파가 나타났습니다. LPDDR,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딱 두 개만 보면 된다라고 보시고요. HBM,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FCBGA,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 고다층 기판은 MLB예요. 그래서 오늘 이수 페타시스가 또 한 번 14만 원 돌파에 대한 움직임, 15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해줬죠. 이런 흐름들, 이런 플로우에 우리가 글로벌 자금이 어디로 쏠리는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줄 거예요. AI 추론, 서버 CPU, FCBGA, 고닥치 MLB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PU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롭게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이 5개에 대한 종목 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는 4월 10일 날 안내를 줬어요. 딱 우리 여의도 클래스에서. 지금 44% 정도 올라와 있는데 30만 원 돌파부터가 본격적인 시장일 거예요. 여전히 37만 원 돌파 기대하면서 홀딩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제일 중요한 종목이죠. SK하이닉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SK하이닉스가 210만 원 돌파를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저는 막 심장이 뜹니다. SK하이닉스를 제가 8월 28일 날 우리 여의도 클래스에서 26만 6천 원에 추천을 드렸어요. 지금 209만 원 정도 되고 있어요. 딱 50만 원만 더 올라가면 한마디로 20% 정도만 더 상승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된다? 텐베거가 완성이 됩니다. 어떤 걸로? 시가총액 2위 기업으로 텐베거에 대한 완성. 꿈이 아니라 진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계좌를 웅장하게 만드는 전략. 어설픈 종목이 아니라 진짜 압도적인 실적을 갖고 나오면서 우리 계좌를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전략. 이게 바로 럭키세븐에 대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 240만 원 거쳐가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머릿속에는 제가 정말 입 밖으로 내뱉고 싶지만 내뱉지 못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아직 그 숫자까지 가려면 멀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여유롭게 갖고 가세요. 정말 여유롭게 갖고 가면서 전략을 짜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에 대한 대장이 출몰을 했죠. 삼성전기. 이 종목은 제가 12월 30일 날 안내를 드리고 1월 2일 날 포트에 편입되면서 이것도 26만 원에 들어갔어요. 26만 원에. 지금 얼마일까요? 161만 원. 161만 원. 얘도 지금 400% 올랐습니다. 400%.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친구도 텐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추가적으로 5월 15일 또 안내드렸죠. 3개월이 지나면 AS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5월 15일 날 100만 원에 잡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52%, 53%. 이 초대형 주가. 백조 클럽 가입. 황제주. 목표가 200만 원. 추가적으로 신나게 달려보시면 되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장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정말 매력도를 더욱더 높이고 있어요. 이 안에서 약간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보다는 조금 작아요. 대덕전자라고 하는 이 친구가 4월 7일 안내를 드리기도 했지만 그 전에도 계속해서 안내를 드렸죠. FCBGA 특히 이 대덕전자의 오너분께서는 사회 기부라든지 아니면 사회 환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야.
자, 여기서 FCBGA에 대한 가동률, 서버에 대한 고객사 확보, 수익성 회복 모든 것이 신고가 돌파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대장주들이 다 80%, 100%, 200%, 400% 이런 상승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굳이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덕전자 목표가 24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17만 원 돌파 나타나고 있죠. 편안하게 여유롭게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의 완전 주역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 제가 4월 21일 날 럭키세븐 코너를 통해서 42만 원 정도에서 안내를 드렸고, 우리 여의도 클래스에서는 5월 8일 날 60만 원에 여기서도 들어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제주 오늘 등극했죠. 80% 이상에 대한 상승. 오늘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어떤 전략을 펼치실 것인가? 지금 현재 저는 물려도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다음 대장은 바로 반도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특히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시장에서 대장을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시가총액 상위 2위 기업이 1년 안에 10배고에 달성할 수도 있다는 거를 저희는 어찌 생각을 했겠습니까? 삼성전기까지도 지금 받고 나서 40%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 대장을 잘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 포트폴리오 관리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여쭤볼게요. 저희 최근에 받았던 종목이 SK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받고 나서 거의 쉬지 않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추세가 아주 괜찮아 보이는데, 네. 조금 내가 늦게 이 방송을 봐버렸다. 지금 SK 새로운 신규 진입도 괜찮은 자리입니까? 네, SK의 SK 스퀘어, SK 하이닉스 이 순서가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요 근래 들어와서 기관들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고 본다면 이 구간 이제 목표가 70만 원인데 지금 67만 5천 원, 2만 5천 원밖에 안 남았어요. 어디까지 갈까요? 그러면 제가 70만 원에서 이거 98만 원으로 상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 낮출까요? 제가 97학번이니까 목표가 97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조금 더 힘차게 달려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7학번이신가요? 네. 대선배시네요. 네, SK 계속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반도체, 물려도 반도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기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물려도 괜찮다, 충분히 장기적으로 보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산업의 핵심 대장이 지금 삼성전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이 삼성전기만큼 매력적인 종목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전에 있었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지금 현재는 삼성전기가 더욱더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FCBGA, MLCC, 그리고 실리콘 캐패시터, 지금 모든 것들의 우주의 전기운이 지금 삼성전기로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 200만 원으로 상향시켜드렸죠. 지금 160만 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0만 원 돌파 이후에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삼성전기도 SK 하이닉스처럼 10배거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갈 수밖에 없는 종목, 지금 삼성전기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기까지의 이런 파워풀한 퍼포먼스 보여줄 다음 종목, 앞으로의 종목은 어디에 집중하실까요? 네. 큰 종목 중에 하나인데 두산 테스나를 다시 한번 우리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안내를 드리고 올해 2026년에 제가 여의도 클래스 그리고 럭키세븐 등 MTN에서 가장 많이 추천드린 10번 넘게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오사트 기업이죠. 삼성전자의 GAA 2나노 공정에 대한 파운드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본다면 신고가 돌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타났죠. 자, 조정은 곧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다? 매수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고가 돌파, 이 구간에 대한 돌파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력도를 더욱더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목표 가격을 22만 원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손절 라인은 15만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오늘 저녁 9시에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어떤 이야기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 지금 기판에 대한 중심, CPU에 대한 중심, 반도체에 대한 중심. 반도체 다음 대장 산업은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죠. 잠시 후 6월 달에 성공 전략의 핵심 종목, 핵심 포인트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네, 김도영 위원과의 시간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클래스 저희가 준비한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